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온다, 조금만 버티자라는 구호가 현장에서 시위대 사이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외치는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실제 미국이 카타르에 위치한 미군 기지 병력 철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군사 개입 시 이란의 보복을 대비해 병력을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역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24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36년간 독재를 했던 하메네이 정권에 맞서서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격해지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런데 여러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하메네이 정권이 이 시민들을 향해서 기관총까지 동원해서 사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시위의 진압이 아니라 학살의 형태와 유사하다라는 외신들의 지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이란 상황은요, 인터넷 차단됐습니다. 그다음에 전기까지도 차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도 지금 불통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란 상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외부로 알려지게 된 거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이란에 그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걸 또 하메네이가 어떻게든 차단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와중에 조금씩 지금 이란의 참상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은 지금 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 그다음에 이제 사진 같은 것들 이제 나오는 걸 봤더니 그야말로 길거리에도 이렇게 시신들이 널려 있고, 네. 병원에선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하메네이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다음에 그 팔라비 그 국왕, 사망했던 팔라비 국왕의 아들이 아직 미국에 있거든요. 그 팔라비 국왕이 이제 우리가 그 정권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하루하루가 갈수록 그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국이 만약에 개입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이 문제, 권영진 의원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미국이 축출했잖아요. 마약 유통을 시켰고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미국 법무부가 형사법정에 기소를 하는 형태로 체포를 해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란에서 벌어지는 참상은 많은 외신 보도들의 지적에 따르면 이건 뭐 이란 어떤 정권의 어떤 국가의 자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에 대한 어떤 대량 학살의 범죄의 문제다.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 이거 개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하메네이 정권이 지금 이란 국민들에게 하는 행태를 보면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인류의 인권에 대한 완전히 말살이죠. 말살이고 지금 완전히 외부로 통하는 인터넷이나 통신망은 다 단절한테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인권단체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에게 조준 사격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보편적인 이 인권의 관점에서 지금 국제사회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나서야 된다고 보면, 저는 나서는 방식 자체는 그래도 좀 이렇게 유엔이라든지 주변국들과 의 상의와 협조를 하에서 저는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지나치게 트럼프가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린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자기들의 석유 자원들을 확보하기에 목적이었다, 이런 부분들 지나치게 미국 우선주의로 간다고 할 경우에 주변국들도 야, 언젠가는 미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도 동맹이나 이런 것 없이 뭐 덴마크의 그린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뺏겠다고 하는 마당이니까, 이렇게 트럼프가 주변국들, 그전 기존의 동맹국들, 우방국들을 걱정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하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를 경찰 국가로서의 이 역할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자, 홍익표 대표님 외교안보 전문가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카타르, 중동의 최대 미군 기지
철수 명령을 내렸다라는 게 이게 어떤 시그널인 겁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저런 조치를 네네. 내릴 때는요, 인접해 있는 곳은 예를 들면 이제 적으로부터의 미사일 사거리 경우에 들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미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또는 관계자들의 인명,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마 저 가능성은 꼭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게 그런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인계철선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주한미군을 인계철선, 인계철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으로서 그거를 방어선을 찾다 이런 주한미군의 얘기예요. 역할. 네, 그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안 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빠지면서 과거 의정부 동두천 지역에 있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미군이 사실상 인계철선이 돼 있었다는데 지금은 서울보다 후방으로 빠진 거 아니겠어요? 평택 지역으로 미국이 이전하면서 이제 인계철선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카타르 지역에서의 가장 위험한, 그러니까 인접해서 미국 이란 쪽으로부터 미사일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직접적인 공격을 다할 수 있는 기지에 있는 그 주력군을 후방으로 빼서 그 군사 그 조치에 따른 어떤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첫 번째 이제 이란과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